자, 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학생들이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저도 많이 봤고, 저도 예전에 학생 시절에 이제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또 서적들을 보고 자료를 보고 다른 교재들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아주 만족할 만큼 그렇게 한 번에 딱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은 그렇게 찾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로. 그래서 근데 그 지난번에 이제 어디 딴 데서 아침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즉흥적인 설명이었지만 아주 좋은, 제가 설명을 하고도 아주 좋은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예라 그래야 되나요? 좋은 비유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트로피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이제 물리학 저쪽에 뒷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개념을 알아야지 이게 설명이 잘 되는 부분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그 볼츠만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은 엔트로피란 개념을 처음으로 개념을 말한 사람도 볼츠만이고, 사실은 엔트로피 개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 분포식, 수학적으로 유도한 볼츠만 분포식으로부터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보세요. 볼츠만 분포식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지수함수인데요. 2의 몇 승이냐 하면 마이너스 에너지에다가 분모에 KT가 들어가는 이 식이 볼츠만 분포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와요. 그리고 이 표현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요,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 어떤 입자가 E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딱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비례값이에요.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례식으로 안 나타나면 뭐 앞에 뭐 비례상수를 이렇게 뭐 붙였다고 칩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표현이에요. 요 표현. 자,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많은 기체 분자들, 거의 아보가드로 수만큼 되는 많은 분자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분자 딱 찍었어. 그 분자의 에너지가 얼마가 될 경우의 수는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그 상자 안에 에너지는 정해져 있죠? 이 고립계라고 그래요. 고립계. 열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에너지는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입자들이 다 같은 에너지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자는 에너지가 지금 높은 상태고요. 어떤 분자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된다. 총합은 딱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양자역학 개념까지 가지고 계시면 어떤 이제 뭐 각각 양자 상태가 여러 상태가 있는데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돼요. 근데 양자역학 아직 이제 안 배운 상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개념을 갖고 있으시면 되는데요. 이 개념으로 엔트로피를 이해하는 게 편해요. 자, 비유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죠. 10,000원이 있어요. 돈 10,000원. 10,000원이 있는데 이 10,000원을 갖게 하기 위해서 1원짜리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폐가 앞에 단위가 있잖아요. 그죠? 10,000원을 만들기 위한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원짜리 몇 개에다가 100원짜리 몇 개에다가 500원짜리 몇 개에다가 1,000원짜리로 어떻게든 10,000,000원을 채우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입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질 확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한 장은 무조건 있어야 돼. 어떤 입자가 1,000원이야, 1,000원. 그러니까 여러 화폐가 있는데 1,000원짜리가 하나 있을 확률은 뭐냐면요, 1,000원 일단 확보됐죠. 그럼 나머지 얼마 남죠? 9,000원. 이 9,000원을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이라고 봅시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입자가 5,000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졌어.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무조건 박아놓고요. 그럼 나머지 5,000원 남죠. 나머지 5,000원을 어떻게 조합하느냐, 1원짜리하고 100원짜리하고 이 경우의 수가 남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에너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그렇게 될 수 있을 확률은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입자가 어떤 큰 에너지, 높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높은 에너지를 가질수록 그 확률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죠? 그 입자를, 그 에너지를 주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입자들은 그 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양 중에서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봅시다. 돈으로 얘기했을 때 10원, 10원 말고 뭐 한 500원 해놓고 나머지 9,500원을 만들어내려면 경우의 수가 많죠. 근데 얘를 갖다가 먼저 5,000원짜리를 딱 해놓으면,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금액인 5,000원 갖다가 어떻게든 조합을 해갖고 5,000원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경우의 수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적어진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먼저 하나가 선점을 하면 나머지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어떤 입자가 어떤 에너지에 도달할 확률은, 바꿔 말하면 나머지 입자들을, 얘를 제외한 나머지 입자들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률이 얼만큼 나오냐,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어떤 입자가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을 확률, 그 얘기나 그 입자 빼고 나머지 입자들이 나머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는 확률이 같아지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입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이렇게 마이너스 지수함수적으로 떨어지죠. 자기가 먼저 높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나머지 입자들은 나머지 에너지를 만큼 그걸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를 조합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는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왜? 나머지 입자들이 그러니까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머지 에너지밖에 안 되게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에너지가 커지면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보세요. 5,000원을 미리 선점하고 나머지 5,000원을 어떻게든 조합해서 만들어내봐. 그랬더니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만큼 떨어졌죠. 1,000원일 때는 9,000원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때는 경우의 수가 많았어요. 확률이. 근데 먼저 5,000원 빼놓고 나머지 5,000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경우의 수가.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나머지 입자들이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에너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경우의 수도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조합의 경우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조합의 수는 적은 거예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자, 이래서 반대로 그러면 이번에는 경우의 수를 뭐 10,000원을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20,000원을 만들어내봐라. 그러면 경우의 수가 어떻겠어요? 아까보다 훨씬 경우의 수가 더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스템의 배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경우의 수의 조합이 에너지가 많으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요거에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입자가 하나 선점하면 확률이 이렇게 떨어져. 그게 뭐죠? 어떤 입자가 선점하면 나머지 입자들은 그만큼 그 에너지만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갖다가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에너지가 많아지면 경우의 수가,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 얘기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 하면요,
경우의 수는 이 값에 에너지가 커지면 이렇게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입자가 이 상태에 존재할 확률이고요. 어떤 입자가 에너지 E라는 상태에 존재할 확률이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확률은 에너지에 이렇게 비례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로부터 이 사실이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아, 경우의 수는 에너지가 커지면 커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자, 볼츠만은 엔트로피를 정의하기를 K, ln, 오메가. 이렇게. 이 오메가가 뭐죠? 이 오메가가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따라서 이로부터 여기에다 이거를 대입하면요. 아래에 적혀 있는 이 식처럼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늘었어요. 처음 에너지가 있고 바깥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해줘 갖고 나중에 에너지가 있다고 칩시다. 뭐 열이 들어왔다고 쳐도 되고요. 그러면 엔트로피가 얼만큼 변했을까? 10칼로리를 열로다가 공급해줬어. 시스템에. 그러면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뭐 이런 것들.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변하나 봅시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대로 써볼게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은 이렇게 되겠죠? 델타 S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 빼기 처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 빼기 처음. 그죠? 나중은 뭐가 되겠죠? 나중은 K에 ln에. 나중은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경우의 수가 뭐 비례상수를 쓰고 2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F 파이널 나중 에너지의 KT. 경우의 수는 이렇게 비례하는 값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빼기 뭐겠어요? K에 ln에 2에 EF가 아니라 2에 I에 I자가 돼요. KT K에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식을 정리를 하면요, A는 이게 로그를 전개하면 A는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고 남는 거는 이런 것만 남아요. 이런 것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 요걸 봅시다.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K ln A 더하기 K의 ln의 2의 에너지 나중 에너지 KT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것도 이런 식으로 전개하면 얘는 어차피 지워진다고요. 그리고 요건 뭐죠? 요거는 다시 말해서 요거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요거는 ln하고 e는 지워지잖아요. KK 지워져. 요거는 뭐겠어요? K분의 2의 F죠. 간단한 수학이잖아요. 그죠? ln하고 이거 지워지잖아요. 이렇게. 지워지니까 KT분의 2만 남는 거야. 근데 앞에 K하고 이 K는 지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K가 아니죠? K는 이 K가 아니라, 죄송해요. K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K가 아니라. K는 요 K하고 지워지고 T만 남는 거죠. 이렇게. 요 K하고 요 K는 결국은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따라서 델타 S는 T분의 2F 빼기 T분의 2의 I. 이거를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T분의 델타 E가 나오는 거죠. T분의 델타 E.
근데 엔트로피는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일로다가 가해지는 에너지는 엔트로피의 변화를 줄 수 없고, 엔트로피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열의 형태로 가해지는 에너지만 엔트로피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열 에너지.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그냥 에너지지만 특별히 열 에너지만 쓰면 T분의 델타 Q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Q가. 됐죠? 근데 상태 함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역적일 때, 자, 엔트로피는 T분의 Q다. 이게 제가 앞부분에 설명을 할 때 아주 위대한 발견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아주 놀라운 발견이다. 이건 큰 업적이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주 또 중요한 식이고요. 대부분 엔트로피에 대한 식을 풀 때는 거의 다 90%는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책에, 우리 책에도 마찬가지고 거의 설명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에 좀 개념적으로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수식적으로 이거를 유도를 해봤어요. 결국은 볼츠만 분포식이 그 식이 의미하는 그 내포하는 의미로부터 수식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다 라고 이렇게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